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떤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정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최고의 동력원,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투자를 통해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혁명적인 변화, 예를 들어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본을 회사에 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자본을 경제에 대주게 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고용에도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자본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업은 연구 개발, 어떤 기업의 확장,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결국 빚내서 돈을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주식 형태로 기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거죠. 각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적금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은행 대출만으로는 대규모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위험 부담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모험과 도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평행으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 남자와 그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또 주인을 돌아봅니다.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또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고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합니다. 산책지가 됐든 아니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든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 강아지, 개는 앞서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함께 걷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개는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를 향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은 함께 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이런 증권,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때로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죠. 이때가 바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지죠. 요즘과 같은 상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제로금리 시대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다가 금리가 0.5%씩 쭉쭉쭉 상승하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죠.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그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다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이것이 이 전문가들의 밥벌이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있다면 매수자가 많으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유일한 논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때때로 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개념도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이 없으면 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증권 시장도 어떤 등락의 변화, 요동은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요. 투자자는 이익을 볼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추진력은 더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술이 더 좋아지고 AI의 기술이 더 좋아지고 로봇 기술, 드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등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 주식 시장이고요. 중기적으로는 바로 돈과 심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라면 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돈과 심리라는 것이 합쳐져서 특별한 공식인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돈도 풀리고 심리도 긍정적이라면 이 추세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돈과 심리가 돈도 풀리지 않고 심리도 부정적이라면 급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가 바로 중요한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런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그 제목이 나온 이유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심리, 이것이 바로 추세를 만든다. 추세가 만들어지면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장기 투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돈과 심리, 추세가 만들어지더라도 꾸준하게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주식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그 시장 성장에 맞춰서 우리의 주가도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액 적립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